자, 오늘은 람다 표현식과 스트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8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상당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바 갖고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시게 되면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기능이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과 스트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8에 추가된 것이고요. 이 스트림에서는 람다 표현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람다 표현식이라는 게 뭐냐? 람다 표현식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자바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그럼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뭐냐? 기존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C나 C++ 또 지금까지의 자바는 함수의 어떤 인자를 전달할 때 데이터 또는 객체를 전달했었죠. F라는 함수가 있으면 F라는 함수 3 이런 데이터를 전달한다든지 F라는 함수에 new student 이런 객체를 전달하는 그런 것만 해왔었죠. 근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 인자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F라는 함수에 G, H 이런 함수를 인자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다. 그리고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요즘은 그냥 옛날에는 이제 C나 C++ 같은 언어들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지 않았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언어들이 별도로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지원하지 않던 그런 언어들에서도 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 파이썬 다 지원하고 있고 C++도 C++14부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부분 모든 언어,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대부분의 언어들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프로그래밍 할 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언어가 필요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 말고 함수를 어떤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3을 집어넣으면 3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달라지겠죠. 5를 넣으면 어떤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함수를 넣게 되면 이거는 이 함수를 이 안에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계산을 G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어떨 때는 H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함수인데 그 안에서의 어떤 동작하는 게 내가 인자를 뭘 주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 함수를 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처음 본 건 아니고 기억을 되돌려 보면 우리가 그 초반에 인터페이스 얘기할 때 fly with wings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fly with rocket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는 어떤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가 flying strategy라고 하는 어떤 멤버를 갖고 있고 여기에 어떤 객체가 할당되냐에 따라서 날 때, 플라이 할 때 날개로 날 수도 있고 이제 로켓 가지고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할 수 있게 좀 더 다르게. 지금은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가 객체를 대입했었죠. 객체를. 이제는 객체를 대입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받게끔 해놓고 필요하면 로켓을 나는 함수를 넣어주고 또는 날개로 나는 함수를 넣어주면 날개를 이용해서 날고 어떨 때는 로켓 갖고 날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다. 그러면 함수를 인자로 전달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함수를 우리가 정의해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함수를 정의해서
여기다가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람다 표현식입니다.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은 함수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보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던 방식보다는 간결하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문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그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돼 가지고 기존에 못했던 자바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함수형 프로그래밍 람다 표현식이 도입되면서 좀 더 간결한 문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준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도 어떤 데이터를 소팅하고 싶다. 소팅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예를 들면 보통 요 뒷부분이 만약 없다고 생각하면 리스트를 소팅하는데 이 리스트는 스트링 리스트예요. 문자열 리스트예요. 그럼 문자열 리스트를 소팅하라 그러면 스트링에 정의되어 있는 뭘 이용해서 소팅할까요? 어떤 연산을 이용해서 비교하겠죠? compare to, comparable 구현되어 있어서 compare to에 구현되어 있는 방식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서 소팅을 해줄 겁니다. 그럼 compare to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스트링은 사전식 그 정렬을 해주는 거죠. 사전식으로 A로 시작하는 게 먼저 나오고 C가 다음 나오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소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클래스에 정의된 compare to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정렬하고 싶으면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요. 정의를 해요. 여기에 함수만 딸랑 하나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해 가지고 요 클래스에 있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얘는 객체이지만 실제 뜯어놓고 보면 이 객체는 어떤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고 함수만 딸랑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함수를 전달하고 싶어서 클래스를 정의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걸 정의하지 않고 함수만 정의해서 함수를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이 도입되면 람다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함수를 정의해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인자로 이렇게 써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람다 익스프레션에 요 중간에 요 기호가 있습니다. 우리 포인터 썼을 때 쓰는 그 기호 있죠. 마이너스에 이 화살표 같이 생겨 만드는 요 기호를 이용하면 되는데 함수라는 거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죠. 보통 함수라는 게. 그러면 이 앞부분, 요 부분은 함수의 입력입니다. 그러면 얘는 요 함수는 인자가 몇 개예요? 인자가 S1, S2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되고 이 함수는 요 두 개를 받아서 요걸 계산해서 요것을 반환값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문법을 가지고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안 쓰고 자주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은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많이들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이렇게 내가 직접 람다 표현식으로 함수를 정의 안 해도 쉽게 많이 쓰는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쓸 것 같은 것들은 또 라이브러리에 그 함수들이 다 쓰게끔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약간 생소하고 생소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쓰다 보면 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어색하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 이제 모든 언어들이 함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니까 그 함수형 프로그램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금 쓰는 노력들을 해주시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 특별히 내가 함수형 프로그램을 꼭 써야지 하는 생각을 안 가져도 이게 편하니까 이제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것을 좀 더 간편하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도록 람다 표현식이라는 새로운 문법을 제공하고 있다, 자바에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입력, 이제 출력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듯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도 있고, 문장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단순하게 아까처럼 리턴 값만 이렇게 리턴할 표현식만 써서 그 리턴 없이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람다 표현식을. 입력, 우리 몸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만들려면 이 함수에 이름을 붙이고 반환값은 정수다, 입력은 정수 2개다, 몸체는 이거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좀 더 간결하게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 가지고 표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의 문법을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이쪽 요 기호의 왼쪽에는 입력을 쓰고 오른쪽에는 몸체를 작성하면 되고요. 이때 이 입력들의 타입을 우리가 여기서 또는 이 옆에 있는 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여기는 위에 안 적혀 있지만 이 리스트가 문자의 리스트면 당연히 옆에 오는 이 S1과 S2도 이 리스트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열 타입 2개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식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타입을 유추할 수 있으면 타입을 꼭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써도 문법적으로 에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지를 유추할 수 있으면 되고, 필요하면 타입을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타입을 쓸 때에는 반드시 가로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략할 수 있고, 2개 이상이 되면 이렇게 가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를 람다 표현식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f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기존처럼 뭐 void f, int, n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뭘 써서 이 f라는 함수는 이제는 이런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함수를 받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이때에는 기존 우리가 예전에 람다라 함수형 프로그램 제공하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서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저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멀티플 G 이렇게 하면, 이거는 기존 문법으로 해석하면 인터페이스 리모컨이죠. G. 그러면 예전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멀티플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다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여기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 이 인터페이스에는 함수가 하나만 선언되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인터페이스로 표현했는데, 예전처럼 하면 어떤 클래스 C, implements, multiple 이렇게 하고 C, C, new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FC 이렇게 전달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만 이렇게 정의해서 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면서 이제 자바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제공되니까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면서 함수가 인자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함수를 받고 싶으면 그 함수의 특성을 정의가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걸 별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는 어떤 변수에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이렇게 multiple by 10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요 x가 이렇게 되는 건 요건 뭐예요? 데이터가 아니라 함수죠. 함수를 람다 표현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변수가 이제는 함수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니까 변수에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바에서는 새로운 문법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썼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함수 하나만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유지하는 리모컨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요 타입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G를 갖고 여기서 그 프로그램 하려면 여기에 있는 어떤 이름이 있을 테니까 G.apply 해가지고 G를 실제 이 함수 안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로 넘겼을 때 얘를 실행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좀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에서는 함수를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인자를 바꾸자 하고 싶을 때에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인터페이스 타입을.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 타입을 정의할 때 여기 위에 보면 아노테이션이 있죠. 우리가 많이 썼던 아노테이션이 뭐가 있어요? at override가 있었죠. 그렇죠? 이 at override라고 하는 아노테이션은 누구의 지능을 똑똑하게 해줘요? 컴파일러를 좀 똑똑하게 해주는 거죠. 아, 얘는 내가 여기 있는 요 뒤에다가 뭐 void 뭐 g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g는 부모에 있는 뭔가 아니면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 하는 거다라고 해서 문법적인 체킹을 잘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비슷한 용도로 컴파일러의 지능을 조금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를 알려주는 거냐면, 얘는 일반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그 함수형 프로그램 할 때 타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애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이런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함수가 딱 하나만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선언되어 있으면 매핑이 안 되지. 매핑이 안 되기 때문에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으면 여기 이 인터페이스는 함수가 딱 하나만 선언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좀 코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깊게 자세히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자바에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로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람다라는 코드를 하나 보면 람다 exp passing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먼저 좀 봐주세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함수가 원래 하나만 선언되어 있었는데 하나를 더하니까 에러가 나죠. 이 에러가 나는 건 이게 없으면,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게 없으면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때문에, 일반적인 인터페이스에는 함수를 3개, 4개 필요한 만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펑셔널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램에 활용할 거다라고 알려주게 되면
두 개를 선언하게 되면 에러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컴파일러에게 컴파일할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더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데 우선 코드에서 그 애더 테스트는 좀 하고 위에 있는 두 개만 요 두 개만 하고 요것만 갖고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를 보면 여기에 이런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얘 인터페이스는 스트링을 두 개 받아서 스트링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이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뭘 보셔야 되면 입력의 개수, 그리고 입력의 타입, 그리고 출력의 타입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조이너는 두 개의 스트링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는 데이터를 받는 함수가 아니라 어떤 함수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로 함수를 받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자로 함수를 두 가지를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전달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xy 해서 x 더하기 y, 또 하나는 xy, x 더하기 빈 공간 플러스 y 이렇게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시면 동일한 함수를 호출했는데 결과는 다르죠. 그렇죠? 요 어떤 함수를 이용하냐? 여기서 이용하는 함수가 하나는 그냥 더하기고 또 하나는 x 더하기 빈 공간 더하기 y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붙여서 나오고 두 번째는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조이너라고 썼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람다 표현식을 썼으니까 요거랑 요게 일치가 돼야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나냐면 이 함수 람다 표현식은 인자를 두 개 받는 게 아니라 몇 개? 세 개 받는 거가 되죠. 그런데 여기 요 인터페이스 조이너는 두 개를 받는 거를 요구하는 거죠. 세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니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람다 표현식과 이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두 개, 결과는 하나. 두 개, 결과는 하나. 일치가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이제 요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여기에 전달하는 함수를 다양하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스트링을 두 개 받아서 스트링 결과를 주는 거고 요 애더라고 하는 건 정수 두 개 받아서 정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의 개수랑 출력 데이터의 개수가 두 개가 차이가 없죠. 타입만 다를 뿐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 주석을 지워보면 요게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 것은 이 테스트가 지금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오버로딩 되어 있는데 하나는 조이너를 기대하는 애고 조이너 타입의 함수를 기대하는 애고 요 두 번째 테스트는 애더라고 하는 형태 그의 함수를 기대하는 애예요. 근데 요걸 이렇게 썼더니 xy, x 더하기 y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고 저 위에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는 컴파일러가 얘를 부르는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밑에 거는 좀 더 고민해 보면 밑에 거는 이건 두 개지만 요거의 타입을 보면 이 타입은 명확하게 무슨 타입이에요? 결과 타입은 문자열이 들어갔으니까 결과 타입은 문자열이겠죠.
그럼 좀 더 똑똑하면 이게 이거다라는 게 명확해질 텐데 컴파일러가 이것도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해지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비슷한 게 있으면 컴파일러가 이 함수가 얘에 해당되는 건지 얘에 해당되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밑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표현식이 모호해서,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 모호해가지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를 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이 요거의 타입을 써주는 거예요. 타입을 앞에다가 타입 변환처럼. 지금 우리가 요 함수는 조이너 타입이다. 조이너 타입의 함수다. 라고 앞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호성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 타입에 아까는 그냥 XY만 썼는데 XY만 썼더니 이게 정수 XY인지 뭐 문자열 XY인지가 구분이 안 됐죠. 그러기 위해서 실제 타입을 써주는 거예요. string X, string. 그럼 string X, string Y면 이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리 해당 타입에다가 변수에다 대입해 놓고 변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dder라고 하는 건 타입이 뭐예요? adder 타입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불려지는 요거를 부르겠다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대로 이런 모호성이 나타날 때는 해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뭐 비슷한 결과가 보일 텐데, 하여튼. 그래서 결합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을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덧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문법을 잘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있고, 우리가 함수들을 주면 이 안에서는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그 함수 이름을 써서 호출하고 있죠. 실행시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떤 함수가 전달되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실행되는 것들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고요. 요거는 뭐 간단한 아까 본 예제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면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제는 이제 이런 변수들이 함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수를 유지시키고 그 함수에 있는 요거를 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죠. 변수 이름 갖고. is, even이라는 변수 이름 갖고 호출해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런 펑셔널 인터페이스들을 필요할 때마다 많이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바에서는 이 자바 유틸 펑션이라는 그쪽에 가면 수많은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쓸 것 같은 인터페이스들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놨어요. function, by function, predicate, by predicate, consumer, 뭐 supplier 뭐 이런 여러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함수가 뭐 이거 보시면 펑션이 tr이라는 게 t가 뭐예요? 입력 타입, r이 출력 타입.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으면 그냥 펑션을 써서 만드시면 되고 by 펑션은 입력 2개에 출력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것들, 그러니까 웬만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그 함수의 그 골격을 미리 다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아까 같은 이런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않고 얘는 2개 받아서 하나 주는 거니까 요 by 펑션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요 코드는 이 util 펑션에 있는 이 펑션들, by 펑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런 새로운 함수들을 정의해 가지고 변수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고 square apply 4 하면
제곱하니까 16이 될 테고, 컨캐트 하면 더해 줄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변수에다 유지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여기에 조이너 쓰듯이 여기다가 조이너를 안 쓰고, by function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가 되죠. 그래서 그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수많은 수많은 건 아니고 요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쓸 것 같은 거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잘 필요할 때 활용하셔도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트 테스트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종종 프로그램 할 때 정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렬해서 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람다 표현식을 배웠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소팅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람다 표현식 같이 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바 갖고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가 자바 유틸에 있는 스택, 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리스트, 링크 리스트, 맵, 셋 그런 것들을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또 알아두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컬렉션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간단하게 소팅하고 싶으면 첫 번째 방법이 컬렉션스에 있는 소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자열 리스트를 소트해서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그러면 이 소팅했을 때 비교하는 함수는 뭘 이용하냐면 스트링에 정의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던 compare to로 이용해서 이제 소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전식으로 사전에 나온 순서대로 소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도 컬렉션스 말고 리스트 자체에도 소트를 해주는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빔 메소드로는 호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자 하나도 없이는 호출이 안 되고, 어떻게 소팅하고 싶은지 그 비교자를 만들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비교자를 예전 방식, 람다 표현식을 몰랐을 때 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실행해보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만약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사전식 순서에 거꾸로 소팅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O1, O2를 비교해야 되는데 거꾸로 비교를 하도록 구현을 해놓고 실행을 하면 거꾸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소팅 요것만 바꿔도 여기 마이너스 붙여도 되고, 또 하나 방법은 그냥 비교하는 거를 원래는 O1하고 O2를 비교하는데 O2를 O1하고 비교하면 거꾸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팅하면 이제 거꾸로 소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 소트를 이제 쓰는 방법이고, 이 리스트 소트를 쓸 때 람다 표현식을 모를 경우에는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됐었죠. 근데 이제 람다 표현식을 알게 되면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람다 표현식으로 별도 저 위에처럼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람다 표현식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자열을 받아서 요 compare to로 결과를 비교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인 소팅이 되겠고 요거는 거꾸로 소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람다 표현식도 이 문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가 C++이나 C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 그냥 x 이퀄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길다 귀찮다 그래서 이런 문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람다 표현식도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좀 더 축약해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또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건데 string compare to 이런 식의 표현으로 얘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comparator라고 하는 또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별도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도 comparator에 있는 natural order 또는 reverse order로 하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순으로 그 정렬하고자 할 때 이제 이 comparator 클래스에 있는 요 두 개의 함수를 잘 알아두시면 보통 이런 간단한 거를 람다 표현을 안 쓰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정렬하고자 하는 게 이 스트링인데 스트링에 있는 compare to를 쓰지 않고 다른 걸로 정렬하고 싶다. 예를 들면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정렬하고 싶으면 그거는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면 이제는 비교하는 게 compare to를 이용하지 않고 뭘 이용해요? 렌스를 이용하죠. 길이를 이용해서 소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부터 나오고 거꾸로 하고 싶으면 내가 또 이거 S2 빼기 S1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컴패레이터에 있는 comparing이라고 하는 또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내가 어떤 함수의 결과값을 가지고 소팅할지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거꾸로 하고 싶으면 여기다 점 reversed라고 쓰면 이게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도 잘 봐주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소팅 하는 것들을 컬렉션 이용할 수 있고 보통의 컬렉션들은 또 자기가 소트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쓸 수 있고 소트할 때는 이런 소트할 때 사용할 어떤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함수로 정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좀 이용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뭐 이게 더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스트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클래스의 리스트가 있다. better라고 해가지고 야구 선수들 정보를 리스트로 갖고 있다. 그럼 그것을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또 아까처럼 컬렉션스의 소트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트는 이 better에 뭘 이용해서 소팅하는 거죠? better에 뭐가 구현되어 있어야 돼? 소트하려면. better에 compare to가 comparable이
구현되어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comparable 해놓고 compare to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첫 번째는 여기 뭘로 되어 있어? 사람 이름만 갖고 되어 있죠. 그래서 김현수 이렇게 사람 이름 갖고 소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임플리멘트 안 한 것처럼 해놓으면 여기가 에러가 나죠. 이제 이런 걸 쓰려 그러면 일반적인 그 컬렉션에 있는 sort를 쓰려 그러면 내가 만든 타입에는 compare to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렬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 이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소팅하고 싶으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람다 표현식 갖고 뭐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페어터에 있는 뭐 comparing double, comparing int 뭐 이런 거 써서 get average, get number. 그러니까 get number면 그 이 함수들이 있겠죠. 그 등번호를 반환해주는 또 타율을 반환해주는 그런 거 갖고 소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타율 갖고 소팅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등번호 갖고 그리고 등번호를 리버스를 붙여서 역순으로 그래서 요런 소팅하는 거 요 두 개의 코드를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데이터나 일반적인 데이터들 관련해서 소팅하고 싶을 때 요 코드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편리하게 소팅하고 할 수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땡땡 하는 거는 메소드 참조라고 하는데 이 람다 표현식을 더 축약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고 많이 써다 보면 익숙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한 50분 동안 이제 람다 표현식을 또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제 많은 언어들에서 기존의 함수형 프로그래밍들을 제공하지 않았던 언어에서 지금은 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C++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데서도 다 함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제 타입이 int, 객체 말고 함수 타입이 따로 있는 거죠. 변수에 함수를 유지할 수가 있고 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럼 인자로 함수를 전달하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어떤 함수의 동작이 함수의 전달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죠. 바꾸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람다 표현식이라는 걸 써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스트림 얘기를